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61페이지 우리 수용비론 그 문제를 다 풀어보고 오셨을 건데 지난주 유랑하고 절랑 개념까지 구분했고요. 61쪽에 12번부터 봅시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생산기간이 단기인 재화의 공급 곡선은 생산기간이 장기인 재화의 공급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길이가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이 생산기간이 길어야 좋다, 짧아야 좋다?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겠죠, 그죠? 근데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기다 그 말이 생산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일수록 곡선은 완만한 모습을 보이겠죠. 1번은 전혀 하자가 없고요. 요 1번 지문에서 생산기간하고 관찰기간 이렇게 나오면 다른 말입니다. 관찰기간 또는 측정기간 그러면 기간은 원래 장기야 탄력적이죠.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공급량의 변화, 그러니까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기간이나 측정기간 이렇게 나오면 길어야 좋다. 장길수록 탄력적이지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전혀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이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을 전부 합친 것이 시장 수요량이니까 당연히 시장 수요량이 수요량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완만하고 탄력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고, 뭐가 우하향이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곡선이죠.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고,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니까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수요 법칙의 예외에 이제 기펜제라든가 비블린 효과가 있는데,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기펜제는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하는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하고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비블린 효과도 가격이 쌀 때는 사지 않다가, 가격이 상승한 후에 오히려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 베블린 효과는 가격이 상승한 뒤에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시켜서 수요 법칙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격과 수요량이 변하죠.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관계. 그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 뒤로 가서 13번 문제 2번 지문을 봐요. 13번에 2번,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의 경우에 공급 함수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 관계가 아니고 증가 함수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관계로 나타난 겁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의 증가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 함수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가격의 감소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는 가격의 감소 함수, 공급 함수는 가격의 증가 함수 알아둡니다. 우리 그 8월 달에 지금 민법 개론 공법은 하루씩 특강이 잡혀 있죠. 특강 자료에 물론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격하고 공급량이 비례 관계에 있으면 가격이 증가할 때 공급량도 증가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가격의 증가 함수,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관계, 가격의 증가 함수고, 수요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예요. 가격이 하락을 해야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과는 감소함수 관계가 됩니다. 수요는 가격과 감소함수, 공급은 가격의 증가함수, 그걸 비교해 놓고 5번 지문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을 초래한다. 그렇죠. 이 가격 상승의 예상,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유일하게 해당 지역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기대감, 가격에 대한 예상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수요는 가격 상승이 예상할 때 증가하죠. 그지?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14번 문제.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주택 가격의 하락은 주택 소비자의 실질 소득 향상을 초래하여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생겨서 그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해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근거가 두 가지겠지. 수요 법칙의 성립 근거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의 소득 변화를 초래하여 수요량이 변한다. 그걸 소득 효과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체 효과는 2번 질문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는 비싸 보여. 그리고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 오히려 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단독주택을 더 많이 구매해서 단독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구매했다. 그지? 비싸 보이는 거 대신 싸 보이는 단독을 더 많이 구매했죠. 이걸 바로 뭐라 한다? 대체 효과. 그래서 1번은 소득 효과. 1번 지문은 그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소득 변화를 초래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게 소득 효과고. 그다음에 2번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재화는 비싸 보이고 싸 보이는 다른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한다. 비싼 거 대신 싸 보이는 걸 샀으니까 대체가 이루어졌죠? 이걸 바로 대체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해. 그죠? 또 대체 효과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재화를 사지 않고 다른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니까 다른 재화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재화는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바로 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는 것이 수요 법칙이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근거 또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그러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가 바로 수요 법칙의 성립 근거죠. 수요 법칙의 성립 근거가 되고, 1번이 소득 효과, 2번이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두 가지를 합쳐서 1번의 소득 효과하고 2번의 대체 효과를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알아두면 좋겠죠. 바로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수요 법칙의 성립 근거인데 1번은 옳은 지문이고 2번은 소득 효과가 아니고 대체 효과를 뜻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 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해당 재화인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인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죠. 지금 해당 재화가 아파트잖아, 그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아파트 가격, 바로 해당 재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수요 곡선은 다해당 임대료와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우상향 모습이 아니고 우하향 모습이죠, 그지?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고요. 그리고 5번은 좀 전에 나왔듯이 개별 수요 곡선이 더 탄력이 아니고 시장 수요 곡선이 더 탄력될 수밖에 없죠, 그죠? 개별 수요의 수요량을 합친 것이 시장 수요량이니까 시장 수요량이 수요량의 변화가 커서 훨씬 더 탄력적이고 곡선이 완만한 형태가 됩니다. 그 15번은 어려운 게 없고 15번 문제에서는 3번 지문을 한 개 봐야죠.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그래야 옳은 질문이 되는데요.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이다. 그 말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건별로 공급 활동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량이 아주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그죠? 표준화가 어렵고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건별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극히 어렵습니다. 대량 공급 자체가 어려우니까 공급이 당연히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독점적이다 그 말이에요. 비독점이 아니고. 그래서 요 지문은 한 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 그게 바로 개별성에서 일어난다. 기억을 해두고요. 16번 문제에 1번 지문을 봐요. 택지 가격의 상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택지 가격이 상세했다. 그 말은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가 필요하죠.
그럼 택지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요소입니다. 그지? 생산의 요소니까 택지 가격 상승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이죠.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그럼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택지 가격은 상승했는데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택지 외에 다른 생산소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죠. 원래 공급이 증가하려면 생산 요소 가격, 생산 비용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택지비가 상승하면 공급을 하기가 어렵겠죠.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은 뭐 근로자의 임금이라든가 그죠? 건축비 이런 다른 생산소 비용, 생산 비용이 하락을 했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 다른 생산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지 증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택지 가격도 상승했고 다른 생산 요소 가격도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해야지. 근데 택지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공급이 증가하는 말은 다른 생산 비용은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생산소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질문 한 개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뒤로 갑시다. 17, 18번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중복적인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만약에 설명 안 하는 문제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가면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설명해 달라고. 19번, 20번.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제. 자, 19번에 소득이 10% 증감에 따라 A제의 수요는 8% 증가하는 반면에 B제의 수요는 5% 감소한 경우 재화의 성격을 올바르게 묶으면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재화가 세 가지죠. 이제 소득에 따라서 변하는 재화가 뭐 있노? 정상재, 그다음에 열등재, 중간재 세 가지가 있고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소득과 수요가 동일바로 변한다. 그러면 정상재.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는 감소해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왜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화돼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그럼 그 재화는 중간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어떤 재화가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를 알아보는 수요의 탄력성이 뭡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그지?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소득 탄력성인데 정상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동시에 증가했죠. 그럼 수요량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증가분이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올 것이고 열등계는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량이 감소해버려.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감소분이 음의 값을 가지니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적은 음수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중간재는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간에 수요량이 불변이라 이 분대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가 안 생기면 소득 탄력성은 0이 되는 거다. 그지? 그죠? 자,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양수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그 자는 정상재가 되고요. 소득 탄력성이 음수면은 열등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요거까지 이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A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A는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니까 뭐고? 정상재가 될 것이고 왜 B는 소득이 증가했어도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열등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상재하고 열등재 구분하겠지.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두 재화의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교차 탄력성은 X재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해 가지고 이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재 관계에 있느냐 보완재 관계에 있느냐 독립재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가 바로 교차 탄력성이다. 그지? 대체재 그러면 대체재가 뭡니까? 정의를 해봐라. 대체재란 대신 사용하는 두 재화. 그러니까 두 재화가 만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서로 대신 구매할 수 있는 두 재화를 대체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완재는 서로 보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야? 따로따로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고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 재화. 함께 사용하는 두 재화. 그게 보완재입니다. 그 독립재는 두 재화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화. 그러니까 독립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무 관련 없는 두 재화 관계. 그게 독립재인데 이제 대체재는 서로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x제 대신 y제, y제 대신 x제. 그럼 두 제가 반드시 수요가 반대방이 되겠죠. x제를 사면 y제를 사지 않고 y제를 사면 x제를 사지 않는 거다. 그죠? 대신 쓰는 거니까. 근데 x제하고 y제 두 제화 중에 x제만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x제를 사지 않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 게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그지?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해당 제화인 x제는 사지 않고 대신 사용하는 대체제인 y제를 더 많이 구매한단 말이야. 그래서 y제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해가지고 이 두 제화의 가격하고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하는 제화가 대체제. 보완제는 서로 보완이 이루니까 함께 써야 돼요. 근데 x제하고 y제를 함께 사용해야 되는데 x제의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가격이 상승한 x제를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y제도 덩달아 살 이유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y제 수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지. x제 안 사고 y제도 같이 안 사니까. 그래서 두 제와의 가격하고 수요가 서로 반대방. 이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면 대체제. 가격과 수요가 반대면 보완제. 이 가격하고 수요의 방을 가지고 대체제 보완제 기억했잖아. 그지? 대체제 디귿이니까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 디귿. 보완제 비읍이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 비읍. 디귿 비읍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때도 됐구만. 그지? 아직도 안 앉았어요. 그럼 내년에 앉아야 돼. 독립체는 x제하고 y제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다른 제와인 y제는 전혀 수요량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x제하고 y제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제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건 이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비교하고 있어야 돼. 가격하고 수요의 방을 가지고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한 개 이상은 반드시 틀립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문제죠. 자 20번에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는 수요가 10% 증가했어. 그럼 A하고 B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죠. 그러면 A하고 B는 대체제라는 뜻이고, 그죠? 그러면 A 가격이 상승했는데 C 수요는 감소했어. 그러면 A하고 C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지. 나중에 가면 또 탈렉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기억이 나야 돼요. 자, 22번 봅시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지금 해당 제화가 아파트가 제시됐어.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그랬으니까 해당 제화가 뭐고? 아파트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아파트 가격밖에 없겠죠. 아파트 가격, 이 해당 제화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 구분하는 문제란 말이야. 자, 1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사에서 하향으로 곡선사에서 점이 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그지? 자, 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려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한 개밖에 없죠. 아파트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럼 1번 질문이 오는 질문이 되려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래야 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지역 가격이 변한 거죠. 그건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가 생겨야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겠죠. 만약에 앞에 지분이 맞으려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이거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사에서 점이 하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자체가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 다른 겁니다. 가격에 대한 예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대감이야. 기대감이니까 이거는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지금 해당제가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 지분이 수요량의 변화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점이 이동하려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돼야 되니까 앞에 요인이 아파트 가격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기대감이라는 뜻이니까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입니다. 그럼 이거는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고쳐야 옳은 질문이 되겠고, 만약에 앞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요게 옳은 질문으로 가려면 뒤를 다 고쳐야 돼.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 소득이 증가. 소득의 증가는 무슨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해?
우상향 이동한다 그래야지.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가 수요가 증가한 경우,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수요 곡선이 오른쪽 윗방향을 향해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오른쪽 윗방향을 향해서 이동한다. 우상향 이동한다 뜻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원래 곡선이 왼쪽 아랫방향을 향해서 이동하니까 수요의 감소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한다 이렇게 되네. 이제 곡선이 좌하향하다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우상향 이동을 해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소득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요니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겠죠. 그 세 번째,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즉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죠. 자, 대체재는 지금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인데 이제 단독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 안 사고 아파트를 더 많이 사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 이렇게 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 수요는 증가한다 이 말이야. 증가. 그래서 가격과 수요가 독립하러 가니까 해당자는 당연히 해당자인 아파트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 이동하니까 3번은 오른지명이고, 네 번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금리의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해당자가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자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그래 되겠고요. 그리고 5번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었다. 거래세 인상, 세율 인상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23번엔 수요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요량의 변화 및 수요의 변화 시 공통적으로 해당자의 수요량은 변동한다. 그렇습니다. 이 1번 지문이 뭐냐.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가 생겨도 수요량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공통적으로 수요량은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곡선 자체도 이동하지 않고 곡선상에서 점도 이동하지 않는 거야. 봐봐. 지금 수요 곡선상에서, 그지? 수요 곡선상에서 해당자와 가격이 P 수준을 때는 수요량이 요 지점에 있었죠. 근데 가격이 P1으로 하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이 요만큼 증가해가지고 수요량이 요만큼 증가하니까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지? 요게 무슨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곡선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했지.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도 지금 수요량이 변하고 있죠. 그럼 수요의 변화.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종전에 지금 해당자 가격은 변화가 없어. 해당자 가격은 변화가 없고 P 수준 그대로인데 종전에 수요량이 요만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요만큼 늘어나요. 그지?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일치하니까 여기 있던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변했다고 그랬어? 소비자의 소득이 변했다고 그랬죠.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의 변화가 생겨도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수요량이 변하자면 곡선이 이동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은 변하는 거고요. 수요의 변화도 당연히 수요량은 변한다 이 말이야.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불변이라지 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해당자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든 수요량의 변화든 공통적으로 수요량은 당연히 변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죠.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고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을 초래한다. 당연하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 것은 생산비가 상승한 거죠. 이는 당연히 공급이 감소한 요인이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겠죠.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란 해당재와 가격의 변화로 인해 해당재의 공급량이 변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변하는 건데 이 공급량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그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해버리면 그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고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럼 네 번째, 아파트 인근 지역에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 이거는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즉 정의 외벽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겠죠. 그죠? 그리고 대부 비율이나 DTI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의 축소는 수요의 감소형이 됩니다. 그지? 대부 비율이나 DTI를 증가시켜줄수록 융자액이 많아져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축소해버리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이 대부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DTI 이런 것은 뭐야?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죠. 금융 조건이 지금 강화된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게 되면 그건 수요량의 변화고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겠죠. 24번에 1번은 나온 지문이고 2번 지문 봐요. 24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말도 안 되지.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말은 공급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건 해당 재화 가격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생산 요소 가격은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생산 비용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지?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고 그러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게 되겠죠. 네. 공급량의 변화나 수요량의 변화가 같고 뭐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같으니까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지만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아파트 소비 인구가 증가하여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는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리고 인구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에 따라 연립주택 수요량이 감소해서 그러면 지금 이 연립주택 가격은 해당 지역 가격이란 거죠.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나왔으니까 연립주택은 바로 해당 지역 가격인데 해당 지역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당연히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겠죠. 그죠? 만약에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지역가 아파트인데 연립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 가격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연립주택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거는 연립주택 가격이다. 그 말은 해당 지역 가격에 비해서 해당 지역의 수요량이 변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당연히 점이 이동하겠죠. 구분하겠어? 3, 4, 5번 세 개 지문 비교해가지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조금 명쾌하게 정리해 놓고 계셔야 되겠어요. 뒤로 넘겼어. 26번하고 7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26번에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거 그랬는데 지금 해당 지역가 주택이 제시됐지. 그럼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뭐밖에 없노? 주택 가격밖에 없잖아요. 해당 지역가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에서 주택 가격이 나와 있는 건 1번밖에 없네. 답이 무조건 그냥 1번밖에 없어.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한 건데 해당 지역가 아파트가 나왔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아파트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에서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돼. 그 3번밖에 더 있나? 없잖아. 다른 거. 뭐 가구수라든가 이자율, 인구, 세금 이런 거는 전부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 건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해당 지역 가격. 구분했죠? 28번 수요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주택의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아니죠. 소득의 증가는 무슨 요인이야? 수요의 증가 요인이자 수요의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해야 돼? 우측으로 이동해야지. 왜 좌측으로 이동해? 그지?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대료의 상승 시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 말이 해당 지역과 가격이 상승했다는 뜻이라 임대료나 가격은 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 해당 지역 가격이 변한 거는 임대주택이 해당 지역인데 임대주택의 임대료 그 임대주택의 가격이 바로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닙니까? 그건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게 돼 있죠.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체제인 A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인 B제 수요는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럼 대체제인 A제 가격 상승하면 A제 안 사고 해당 제인 B제를 더 많이 사니까 B제 수요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수요량이 동일 방향이 돼야만 대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B제 수. 봐봐라. 지금 대체제인데 A제하고 B제가 대체제란 말이야. 그럼 A제 가격이 상승하면 A제 안 사고 대체제인 B제를 더 많이 사니까 B제 수요 증가한다 그래야지. 당연히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방향으로 가는 게 대체제니까. 이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제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뭐 수요 공분에서는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꼭 기억을 해야지. 네 번째, 금리 하락, 규제의 완화,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등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금리가 하락하거나 규제가 완화된다. 금리라든가 규제는 수요의 증가요인데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요인도 되고 공급의 증가요인도 되죠. 또 규제가 완화된 것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 생산 비용의 하락은 오직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자, 요거 이제 비교해야 돼.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수요적 고유 요인이 있습니다. 오직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거. 인구라든가 인구, 소득,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이 세 가지는 공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만 증가하지 공급은 불변입니다. 또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만 증가하는 요인이지 공급은 불변이고 소비자의 기호, 이 선호도가 변하는 것도 수요만 증가하지 공급은 항상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 이 선호도는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수요적 고유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공급적 고유 요인도 있어. 뭐가 있는데? 오직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기술 수준하고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이나 생산 요소 가격은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만 증가하고 수요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또 생산비가 하락해도 공급만 증가하지 수요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는 공급의 증가이지 수요적 요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아니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가 없겠지. 이거는 공급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틀리고,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수요 공급의 공통 요인.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게 있나요? 금리, 그 다음에 세금, 세율, 그리고 공포성의 규제. 이 세 가지는 수요 공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 다음에 세율 인하될수록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하고요.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지문은 이렇게 되겠죠. 금리의 하락이나 규제의 완화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래도 맞고요.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래도 맞지. 수요 공급에 공통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지? 근데 생산 요소 가격, 이 생산 요소 가격이나 생산비가 같은 말이죠. 생산 비용, 이 생산 요소 가격은 오직 공급에만 영향을 주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리죠. 5번에 총 부채 상환 비율 및 대부 비율의 증가는 이거는 금융 조건이 완화된 것 아닙니까? 그지? 융자액이 늘어나는 조건이 되니까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켜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뒤로 가서 29, 30번 다 중복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고, 31번에 다음 중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다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는 뜻이죠. 수요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느냐,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봐라 이 말인데, 1번에 아파트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소득이 감소하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2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 이거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잖아, 그지?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생길 때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과 이런 거는 절대
수요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요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당 지역과 가격은. 이건 아예 수요량의 변화니까 이런 걸 찍으면 큰일 나는 거지. 아파트 가격은 해당 지역 가격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완제 가격 상승 그랬는데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가 감소해야지 무슨 증가는 또 참 미치겠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잖아. 그럼 해당 지역 수요는 감소해야지.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지? 이거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네. 증가가 아니고, 아이고 머리야. 대체재가 가격과 수요가 동일하니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하죠. 근데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또 봐라.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 수요는 감소한단 말이야. 감소. 수요의 감소에 대해서 증가 요인이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의 소득 달성이 0보다 큰 경우, 소득 달성이 0보다 크다 무슨 말? 정상계다 이 말이야. 좀 나왔잖아. 해놨잖아. 봐라. 정상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해서 소득 달성이 0보다 크다 이 말이다. 소득 달성이 0보다 크면 정상계는 뜻인데, 정상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정상계라면 수요도 증가하겠죠. 지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에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지와 수요도 감소한다 이 말이야.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니까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으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 수요의 증가 요인은 4번밖에 없네. 그지? 구분해내겠지. 그 다음에 32번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그랬는데,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다 무슨 말? 수요의 감소 요인은 몇 개나 이 말이지? 1번에 소득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건축 원자재 가격, 이거는 다른 말로 뭐지? 생산 비용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건축 자재 가격이라든가 근로자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산 비용이죠. 근데 원자재 가격, 이 생산 비용은 공급적 고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산 비용이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지 수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거는 수요적 요인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3분의 인구 감소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인구 감소는 수요의 좌측 이동합니다. 그럼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거. 아파트 가격은 해당자가 지금 아파트니까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가 아니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니까 수요의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지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이런 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호도 감소. 이 기호가 변화된 거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선호도가 감소한 거는 당연히 아파트의 선호도가 떨어지면 아파트 안 삽니다. 이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니까 맞고. 그 대체재 가격 하락.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지역인 아파트 수요도 감소한단 말이야. 그지? 이것도 옳은 질문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의 하락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은 세 개네. 지금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 세 개죠. 구분하겠나? 이거 3월달 전국모의사에 똑같이 냈던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3월달 전국모의사 처음 우리 전국모의사 쳤을 때 똑같이 내봤거든요. 이 문제를. 그죠? 그때 맞춘 사람 별로 없었어요. 3개 찍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전부 4개 찍고 뭐 아파트 가격까지 넣어가지고 4개 찍고 5개 찍고 뭐 별걸 다 찍어놓던데 34번 갑시다. 뛰어넘겨 34번. 다음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켜서 그랬는데 곡선이 지금 수요 곡선 원래 수요 곡선 D0가 D1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죠.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아라 이 말이야. 그지?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는 건데 지금 해당 지역가 아파트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아파트가 나왔는데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아라 그랬다.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 그랬으니까 해당 지역가 지금 아파트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소득이 증가하는 건 소득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소득 증가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3번에 대체재 가격 상승 그랬는데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반이지.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고 4번에 건설산업 생산성이 악화된 거는 이거는 공급적 요인입니다. 수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건설산업 생산성이 악화된 거는 공급의 감소 요인이라.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거는 좌측으로 이동하지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5번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거 이것도 역시 원자재 가격 생산 비용 아닙니까? 이것도 공급적 고용이라. 근데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 요인은 1번밖에 없는데 1번은 지금 3번하고 지문이 다른 거야. 자, 우리가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할 때 항상 그지?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했죠.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면 대체재,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이렇게 구분했잖아, 그지? 근데 1번 질문은 가격하고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하는 거야. 근데 수요와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재 보완재를 구분할 때는 봐라. 대체재는 대신 구매하는 두 재 아닙니까, 그지? X 대신 Y, Y 대신 X. 그러면 수요가 동일방으로 가야 돼, 반대방으로 가야 돼? 반대방이 되겠지. X 사면 Y를 안 사고 Y를 사면 X를 사니까 대신 구매하는 거니까 두 재와의 수요가 반대방으로 가는 게 대체재예요. 대신 구매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보완재는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럼 두 재의 수요가 반드시 동일방이 되겠지. 커피 사면 프림도 산단 말이야. 그럼 커피 수요 증가하면 프림 수요도 증가하겠죠. 함께 사용하는 게 보완재니까. 그래서 두 재의 수요를 가지고 구분할 때는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면 함께 쓴다는 뜻이야. 그럼 보완재가 되겠죠. 근데 수요가 반대방이라 그러면 대신 샀다는 거죠. 요거 대신 저거. 아파트 대신 빌라, 빌라 대신 아파트. 그럼 이게 대체재입니까? 보완재입니까? 아파트 대신 빌라 사고 빌라 대신 아파트 사면 대체재가 보완재가 대체재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 대신 빌라를 샀다 이 말이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안 샀으니까 아파트 수요 감소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수요가 지금 반대방이잖아. 이것 대신 저걸 구매하는 게 대체재니까 수요가 반대방으로 가야지. 근데 보완재는 함께 쓰는 거지. 커피 사면 프림 사고 설탕도 사야 되죠. 그럼 커피 수요 증가하면 설탕이나 프림 수요도 증가하겠네. 그럼 수요가 동일방으로 가는 게 뭐야? 보완재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수요의 방향을 가지고 대체와 보완재를 구분하는 거야. 3번하고 지문이 다르다니까. 3번은 가격하고 수요를 가지고 대체와 보완재를 구분하는 지문이고요. 1번은 수요와 수요를 방향을 가지고 대체와 보완재를 구분하는 건데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지역인 아파트 안 산다는 뜻이지. 아파트 대신 사는 게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어. 근데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사러 가고 아파트 사러 안 온다 뜻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에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1번밖에 없는 거지, 그지?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대체주택을 사러 가고 아파트 사러 안 온다는 뜻이니까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았나, 이거? 1번하고 3번의 성격 자체가 다른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주 참 멋진 문제죠. 34번 같은 경우는 꼭 익혀놔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요인하고 공급의 증가 요인이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 문제 정도가 최소한 풀려요. 그 다음에 특히 대체자하고 보완재, 정상계와 열등계 이 네 가지 재화가 구분되지 않고서는 요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 요인, 그다음에 공급의 증가 요인에 어떤 게 있는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대체재와 보완재, 정상계와 열등계까지 비교하고 있어야 한 개 맞추는 거예요. 한 개. 여기까지. 2장 균형의 이동을 가요. 이 균형의 이동은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게 균형이죠. 그 균형 상태의 각이 균형각이야. 균형 상태의 량을 균형량, 균형수급량이라 하는데요. 균형점이 이동을 하면 그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의 변화가 오죠. 그 변화가 먼저 어떻게 오는가? 자, 수요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가 있죠. 수요만 증가하거나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또 공급만 증가하거나 공급만 감소했을 때 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수요만 변하는 경우는 균형 가격이라 균형량은 어떻다? 수요와 항상 동일방이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균형량도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균형량도 감소하는 거다. 그지? 수요만 변하는 경우는 수요가 변하는 방향과 가격이랑 양은 전부 수요하고 동일바로 나간다. 그지? 그런데 공급만 변하는 경우는 공급만 변할 때는 균형량, 이 량은 공급하고 동일바로 가지만 가격은 공급과 반대 방향이라 그랬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량 감소해. 량은 항상 공급과 같은 방향인데 가격은 반대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죠. 그지? 먼저 이제 수요 공급 중 한 개만 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이제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만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1, 2번처럼 수요하고 공급의 방향이 동일하다. 동일바로 변할 때는 양동을 종하고, 3, 4번처럼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가수를 종하라. 양동이란 이 양은 동일바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량은 항상 수요 공급이 변하는 방향과 동일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양은 언제나 수요 공급과 동일바로 간다. 그래서 양은 동일바로 움직이니까 뭐가? 양동이네. 양은 동일바로 움직이니까. 그럼 균형량은 수요 공급이 변하는 방향과 항상 동일바로 가. 근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 수 없다. 그지?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수요 공급이 반대로 변할 때는 가수를 좋아한다. 그지? 가수가 뭐야?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단 말이야. 균형 가격은 수요를 따라간다. 그래서 가수라고 하는 거지. 그지? 가격은 항상 이 수요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수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균형량은 어떻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량은 이제 증가하는 경우도 감소하는 경우도 불변인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다. 그지? 네. 양동 가수까지는 알지? 그럼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와 균형량이 어떻게 되겠어?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동일방으로 변했잖아요. 그럼 뭐고? 양동이니까 량은 어떻게 되고? 반드시 증가하는 거지. 수요 공급하고 동일방으로 가니까 양은 동일방, 얘들하고 동일방으로 반드시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가격은 알 수 없죠. 그 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제?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역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세 가지 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다 증가했잖아. 그지?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가 있고 또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그러면 당연히 양공가술 중에서 답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하나만 딱 찍어서 묻는 경우에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수요 증가가 공급 쪽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그때는 어떻게 돼? 큰 쪽과 같다 그랬다. 큰 쪽. 큰 게 지금 수요 증가가 더 크죠? 그럼 수요만 증가한 경우 요 경우와 같아진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요만 증가할 때는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커요. 공급 증가가. 그럼 어떻게 돼? 큰 게 공급 증가죠. 공급이 증가한 경우가 같아진다 이 말이야. 큰 거와.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하겠죠. 이 공급만 증가하게 되면 양만 같은 말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지? 이게 뭐가 더 큰 경우하고 나면 어떻다? 큰 쪽하고 항상 같습니다. 큰 쪽하고 같다. 그 다음에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변화폭이 동일한 경우하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들어야 돼. 변화폭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나 량 중에 반드시 한 개는 불변이 됩니다. 가격이 불변이 되든 양이 불변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불변이 나온다. 변화, 증가폭이 동일할 때는. 그런데 불변을 찾기 전에 이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양동가수를 한번 접목시키는 거야. 자, 두 개가 동일할 때는 양동으로 반대할 때는 가수를 정하는 거죠. 그럼 지금 수요 공급이 동일바로 변했지. 그럼 뭐고? 양동 아니야, 그지? 양동이니까 양은
동일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양동을 정하면. 그럼 양의 방향이 나왔죠? 그럼 남는 거 가격은 어떻게 된다? 불변이 된다니까. 불변. 증가폭이 동일할 때는 반드시 불변이 하나가 나와요. 가격이 불변이든 양이 불변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불변인데 불변을 찾기 전에 이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양동가수를 접목시키라니까. 동일 방면 양동을 정하고 반대 방면 가수를 정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 한 개 더 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감소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큰 경우하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큰 쪽과 같다던데 그랬지. 큰 게 뭐고? 공급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한 경우가 같다면 공급 증가와.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수요 감소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했는데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폭이 같다면 하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격하고 양 중에 한 개는 불변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불변을 찾기 전에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양동가수를 접목시켜. 두 개가 지금 반대 방향이라 뭐 적용시키는 거야? 가수. 그럼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겠죠. 가수니까. 그럼 가격은 수요를 따라 반드시 하락해요. 그리고 양은 불변이다. 그렇지. 예. 이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먼저 양동가수를 접목시키고 남는 건 어떻게? 불변. 알았죠?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폭이 같다면 균형가니까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두 개가 반대 방향이다. 뭐? 가수. 가격은 수요를 따라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자, 이게 변화폭이 동일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불변이 한 개가 나와요. 불변이 나오는데 불변을 찾기 전에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양동가수를 먼저 접목시켜 주라 이 말입니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봅시다. 1번, 2번, 3번 다 뒤에 다 나오는 중복적인 문제고 어려운 게 없으니까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 4번 균형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이 무슨 말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 이 말이죠. 요거 이 지금 요거 나왔네요. 요거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도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증가폭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같은 뜻이죠.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러대? 가격이나 양 중에 증가폭이 동일할 때는 반드시 불변이 한 개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양동가수를 접목시키라. 지금 두 개가 동일 방이지. 그 뭐 양동을 접목하니까 양은 어떠다? 동일 방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얘들하고 동일 방으로 가니까 그지? 그리고 가격은 불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균형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거 불변이라 알 수 없다가 아니고 가격은 알 수 있어. 불변이라 변화가 없어. 그리고 량은 반드시 증가해요.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금 했잖아요. 이거 가격은 불변이래 지금. 불변이고 량은 어떻게? 증가한다 말이야.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단독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지금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죠. 그 수요 공급이 동일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양동을 줘서 양은 증가하겠죠. 이거라고 요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 경우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잖아. 그럼 동일하니까 양은 증가하지. 그 가격은 정확히 방향을 알 수 없어.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그지? 균형 가격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변하지. 근데 양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라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어. 그럼 수요 공급의 방향이 반대지. 그럼 가수를 정해야 되니까 가격은 수요를 따라 하락하고 량은 알 수 없다. 량은 세 가지가 나오니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겠죠. 그죠?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4번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그럼 이거 수요 증가가 더 크죠? 그때는 큰 게 수요 증가니까 수요가 증가한 경우가 같지? 그럼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5번에 공급은 일정하면 수요만 증가했어.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4번하고 답이 똑같겠죠. 그죠?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양 증가.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고 한 개 더 해보자 그럼.
뭐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고 하니까 뭐 안다는지 모르는지 표정도 모르겠고 뭐 눈만 봐갖고는 그제 뭐 알 수가 없어요. 눈은 좀 이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못 잡아먹어서 막 완전 싸움 닥치는 해가 탁 이래가지고 저 새끼 저거 좀 이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자, 1번에 5번에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한편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 것은 생산비가 상승한 것이니까 무슨 요인이죠? 공급의 감소 이게 나와야 됩니다. 공급의 감소 요인이고 뒤에 소비 인구가 증가한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지? 그럼 이거는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했다 이 말이다. 그지? 그럼 수요는 증가,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수요 공급이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반대로 변할 때는 가수를 중에서 가격은 수요를 따라 상승하겠죠. 그리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네, 그지?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량은 알 수 없습니다, 그지? 그다음에 2번에 연립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했어. 그럼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양동을 정하니까 양은 반드시 증가하겠죠. 근데 임대료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게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했죠. 그러면 동일반이니까 양동을 중에서 양은 반드시 증가하죠. 양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근데 가격은 방향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할지. 균형 가격은 정확히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반면에 균형 임대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반면 거래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해. 반드시 증가하니까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증가만 합니다. 증가만. 거래량은 그죠? 2번 틀렸죠. 세 번째 빌라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이 감소해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뭘 적용? 가격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그리고 량은 알 수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단독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뭐가 더 커?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럼 수요만 증가한 경우가 같으니까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번에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이 동일하다 그래서 증가 폭이 동일하다.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똑같이 동일하죠.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같아요. 요거. 수요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증가폭이 동일해. 이때는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양동가수를 접목시킨 후 남는 거는 불변 그랬죠. 그럼 두 개가 동일반이니까 양동을 위해서 양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가격은 불변 이렇게 되겠네. 그제? 가격은 불변이고 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이거? 6번에 2번 지우만 한 개 봐봐. 6번에 2번.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자, X하고 Y 이제 두 재화가 있는데 둘 다 만족도가 비슷해서 대신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대체니까. 그지?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제를 삽니까? Y제를 삽니까? Y제를 산다고? 가격이 하락한 게 싸 보니까 더 많이 사고 다른 재화는 가격이 변화가 없지만 비싸 보니까 안 사는 거야 이제. 가격과 수요랑은 반비라는 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를 더 많이 사겠지. X의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한 X제가 싸 보니까 더 많이 사고 다른 재화인 Y제는 비싸 보니까 안 사. 그 Y제 수는 감소하겠죠. 가격이 하락한 재화를 더 많이 사니까 그게 바로 대체 효과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한 재화를 더 많이 사고 다른 재화는 안 사니까 다른 재화 수요는 어떻게?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하락하겠죠. 거래량도 감소하고 요거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해.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다른 재화는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겠네. 그지? 에이? 대체제는 대신 쓰는 거야. X 대신에 Y, Y 대신 X 대신 사용하는 두 재화가 대체제 아닙니까? 근데 X하고 Y 두 재화가 있는데 X에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한 X제가 다른 재화인 Y보다 더 싸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 Y제를 X제를 사고 Y제는 안 사겠죠. 그럼 다른 재화인 Y제는 안 사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지.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 하락, 양도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 2번 질문을 바꿔서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와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 재화는 비싸 보니까 안 사겠지. 그럼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사니까 다른 재화 수요는 증가해. 거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는 가격도 상승,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알았나? 뭐 말인지. 아이고, 참 힘들어. 7, 8번 다 풀어봐. 다 풀어보시고 넘겼어. 9번 가봐요. 9번. 9번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합니다. 그지? 근데 균형 가격은 상승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자, 균형 가격 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다? 감소한다 그랬지. 그럼 가격과 양이 반대반으로 변했죠. 가격하고 양이 반대반으로 변하는 경우는 공급만 변하는 경우입니다. 봐라. 수요만 변하는 경우는 가격하고 양은 항상 동일반으로 변하잖아요. 그지? 가격은 하락하고 양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해도 양이 감소하고 이 가격하고 양이 반대반으로 변하는 건 공급만 변하는 경우야. 공급만 변할 때 가격하고 양이 반대반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지?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뭐 요 가격하고 양 중에 한 개는 알 수가 없다가 나오지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게 다 결정되는 거는 수요 공급 중 한 개만 변했다는 뜻이거든. 그지? 근데 수요와 공급이 동일반이면 수요만 변했다는 뜻인데 즉 가격하고 양이 지금 반대반으로 변했죠. 그럼 공급만 변하는 경우야. 공급만 변할 때 가격하고 양이 반대반으로 변하잖아. 그지? 근데 공급이 변할 때는 공급방하고 뭐하고 같게 변하죠? 양. 그러니까 양이 지금 감소했지. 그럼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겠네. 그지? 공급만 감소해야 양은 동일반으로 감소하고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는 거잖아. 그지?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안 풀면 이게 1번부터 다 따져봐야 되잖아. 1번이 바로 답이네. 다행히 1번이 공급 감소가 나와 있으니까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요거잖아.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변한 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 경우 요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양동가수를 중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알 수 없다가 되겠지. 알 수 없다가 그런 거지. 두 개가 동시에 변한 경우는 그지? 동시에 변할 때는 뭔가 한 개는 알 수 없다가 나올 거 아니야. 수요금이 동시에 변하면. 근데 지금 가격도 상승했고 양도 감소했죠. 그럼 동시에 변한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어. 동시에 변한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가격과 양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수요업 중 한 개만 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과 양은 항상 동일반으로 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가격과 양이 반대반으로 변했지. 그럼 이거는 공급만 변하는 경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급은 양이 공급 방향과 같이 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양이 지금 감소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겠네. 답이. 그지? 해결점을 찾겠나 이거? 이걸 모르면 1번부터 지문을 다 풀어봐야 되잖아. 5번까지. 그럼 지금 3번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니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지. 그럼 동시에 변했는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으면 반대방이니까 가수를 중요해져. 그럼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알 수 없는 경우잖아. 양이 지금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수요만 증가했을까?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수요만 증가할 때는 봐라. 가격과 양이 전부 수요하고 동일방 아니야.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하잖아요. 그럼 또 5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불변이죠. 수요 공급이 딱 고정돼 있으면 이거는 양도 변하지 않고 가격도 변화가 없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격의 양의 변화가 생겨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경우 5번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제 원리를 모르면 1번부터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지금 가격과 양이 동시에 다 변했죠. 가격도 변했고 양도 변했는데 가격과 양의 방향이 반대지. 그럼 이거는 공급만 변하는 경우란 말이야.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는 그죠? 방향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개는 알 수 없다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안 그랬나 아직?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가격의 방향도 나와 있고 양도 방향이 나와 있죠. 그럼 수요 공급 중 한 개만 변하는 경우인데 근데 가격하고 양이 반대반으로 변하는 건 공급만 변하는 경우라.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하고 양이 같은 방향이니까. 그지? 근데 공급만 변할 때는 양만 공급 방향하고 같은 거죠. 그럼 이 양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당연히 증가하는 경우. 이게 답이 되겠지. 수요는 불변, 공급만 증가.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10, 11, 10 다 풀어봐. 다 풀어보고. 자, 한 개만 더 보고. 10,
3번 보자. 13번. 정상제인 아파트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데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언제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할 때 균형 가격 하락하잖아. 또 공급이 증가할 때도 가격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수요의 감소나 공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하고 답이 나오면 상승하는 경우가 뭐냐 나오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상승하죠. 또 공급이 감소할 때도 가격 상승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하고 나면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요인 중에 답을 찾아라 이 말이고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하고 나면 수요의 감소나 공급 증가 중에 답을 찾아내라 이 말이다.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1번에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지금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대체재 수요가 증가해서 그러면 해당재와 수요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와 대체재는 아까 대신 구매하는 거니까 수요가 반대방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대체재가 있어. 뭐 있노? 단독이나 연립이 있죠. 근데 연립주택 수요 증가하면 아파트 안 사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럼 1, 2번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란 말이야. 지금 13번 문제가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그랬으니까 해당자가 지금 아파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어. 즉 빌라라든가 연립 수요가 증가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1번이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하락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1번밖에 없어요. 수요가 감소해서 이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2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가격 상승을 예상한 거 이건 기대감이죠. 기대감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야죠.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건축 규제가 강화됐어. 건축 규제가 강화된 거는 무슨 요인? 공급의 감소 요인입니다. 건축 규제를 그냥 규제의 강화 그러면 이거는 수요의 감소도 되지만 건축 규제 그랬으니까 이거는 공급적 요인이라.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그럼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아파트 인근 지역에 생태 공원이 조성돼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럼 정의 예보가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4번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 상승해야 되고 5번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해서 선호도 기호. 그럼 아파트를 더 많이 사고 잔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수요의 증가요인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야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의 감소 1번밖에 없죠. 그죠? 수요가 감소해서 1번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14번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오는 것. 그런데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란 뭘 뜻한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 단기란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한단 말이야.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던 임금이 하락했던 뭐가 하락해 기술 수준이 향상됐던 간에 신축에 필요한 공급은 단기에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이 불변이라면 공급이 불가능해서 공급이 변화가 없다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는 거지. 가격이 변화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이 불변이므로 항상 임대료도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거는 생산비가 하락한 거죠. 이런 공급이 증가한 요인이잖아. 그지?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하지. 그래서 장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공급을 증가시켜서. 근데 신축에 필요한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단기에는 불가능이다 이 말. 불가능. 이 신축 공급,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항상 공급이 불변이면 임대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불변,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15번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니까, 그죠? 이 지금 뭐, 안 그래도 잔뜩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계산까지 다 하면 뽀개지겠지? 15번부터는 머리 좀 식히고 계산 문제 풀자요. 요 칠판 좀 지우시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